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27일 시행한 소방설비 기사의 소방기기시설 구조원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61번 나가죠. 자, 요 피난사다리 하부 지지점에다가 요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사다리의 종류를 갖다 선택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피난사다리는 종류가 요건 고정식 사다리, 그다음에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에서 고, 올, 레로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좋고요. 다음에 요 고정식 사다리의 그 종류는 수납식하고 접어개기식, 신축식에서 여러분이 수, 접, 신으로 암기하면 안 잊어먹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장치죠. 그래서 미끄럼 방지 장치에 설치해야 하는 그 사다리는 요 하부 지지점에 설치했을 때 미끄러지면은 사다리가 넘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야 되는 사다리는 요건 올림식 사다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사다리 보면 이 하부 지지점에다가 고무 같은 거 아니면 톱니 같은 걸로 이렇게 장치를 해 놓은 게 있죠. 그게 바로 올림식 사다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부 지지점에 미끄럼 방지 장치 해야 되는 것은 올림식 사다리가 되겠죠. 다음 62번 가죠. 자, 62번은 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유 온도가 40도일 경우에는 요 표시 온도 몇 도짜리 헤드를 설치해야 되냐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유 온도에 따른 헤드의 작동 온도죠. 요 표시 온도라는 것은 헤드의 그 작동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유 온도가 39도씨 미만부터 시작하죠. 자, 이때 39도씨 미만일 경우에는 헤드의 표시 온도는 79도씨 미만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9도씨 이상, 위에 플러스 여기다가 25를 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64도씨 미만일 경우 표시 온도는 79도씨에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42를 하면 121도씨 미만의 헤드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 64도씨 이상, 이거 마찬가지로 플러스 여기 42를 해주면 106도씨 미만이 되는 거죠. 이때 표시 온도는 121도씨에다가 대략 40,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2도씨 미만의 헤드를 갖다 사용. 그다음에 106도씨 이상일 경우 표시 온도는 162도씨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하셔야 돼요. 실기시험에서도 가로넣기로 가끔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여러분이 암기할 것은 여기 39도씨하고 여기 79도만 암기를 해놓으면 대략 처음에는 25인데 나머지는 대략 42 아니면 41이에요. 차이가.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여기 40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0도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표시 온도는 79도씨에서 121도.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요 표시 온도라는 것은 헤드의 그 작동 온도예요. 또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유 온도는 헤드가 설치되는 그 장소가 최대 몇 도수까지 평상시에 올라가느냐. 그게 바로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유 온도가 되는 거죠. 자, 63번 가죠. 자, 63번은 요 하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인데 여기 수동식 기동장치의 점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죠. 즉, 감지기가 화재를 작동하지 못했을 때 사람이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장치죠. 자, 방호 구역마다 설치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방출 지연용 스위치, 비상스위치. 이걸 우리가 그냥 비상스위치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화재 감지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가 점검한다. 이거는 자동 기동장치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조작부는 다 공통이에요.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 다음에 64번 가죠.
자, 물 분무 소화 설비.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물 분무 소화 설비에 가압 송수 장치의 토출량 최소 기준인데 맞는 것 찾는 거예요. 단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방 대상물에 따른 표준 방사량 있죠? 즉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분에 방사되어야 할 양이죠. 이게 바로 그 표준 방사량 K1이죠. 그래서 이 소방 대상물이 특수 가연물, 그다음에 절연류 봉입 변압기, 그다음에 요 콘베이어 벨트에서 특절콘, 그다음이 케이블 트레이, 그다음에 차고 주차장이죠. 그래서 요거는 특절콘이 10, 케이블 트레이가 12, 차고 주차장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펌프의 요 토출량은요, 바닥 면적에다가 최소 50이에요. 여기에다가 K1을 곱하면 펌프의 토출량이 되는 거고, 수온의 양 계산할 때는 바닥 면적에다 표준 방사량에다가 기준 시간 20분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자, 1번에 여기 차고 주차장이에요. 자, 차고 주차장은 표준 방사량이 20이죠. 그래서 여기 틀린 거죠. 10이 아니고 여기 20이 되는 거죠. 자, 2번에 여기 특수가연물. 특수가연물은 표준 방사량이 얼마예요? 20이 아니고 10이 되는 거죠. 자, 3번에 요 케이블 트레이. 자, 케이블 트레이는 표준 방사량이 12죠. 요 10이 아니고 12가 되는 거죠. 그럼 맞는 것은 4번이 당연히 맞겠네요. 나머지가 다 틀렸으니까. 여기 절연류 봉입 변압기죠. 표준 방사량 10이에요. 1제곱미터에 대해서 분당 10리터.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여러분이 수온의 양 계산할 때는 바닥 면적에다가 여기 또 표면적, 투영된 바닥 면적, 벨트 부분의 바닥 면적에다가 표준 방사량 있죠? K1이죠, 요게. 여기에다 기준 시간 20분만 곱해주면 이게 바로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 65번 가죠. 자, 거실의 요 제연 설비인데요. 요 배출량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자, 예상 제연 구역의 요 수직거리. 자, 여기 제연 경계벽이 있으면 요 바닥까지 요 거리, 요게 수직거리죠. 요 거리에 따라서 배출량이 다 틀려지는 거죠. 자, 예상 제한 구역의 요 바닥 면적, 우리 배출량 계산할 때 바닥 면적에다가 표준 배출량 세제곱퍼 제곱미터 분이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하고 관계가 깊죠. 그래서 제한 설비의 요 배출 방식에 따라 틀리고요. 4번에 보시면 여기 자동식 소화 설비하고 피난 설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여기 답이 되죠. 다음 66번 가죠. 자, 66번은 요 제연 설비인데요. 예상 제연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요 수평 거리를 물어본 거죠. 자, 여기 어떤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여기 배출구가 들어오죠. 제연 덕트에서 배출구. 그래서 이 배출구는 제연 구역의 요 각 부분으로부터 배출구까지의 요 수평 거리는 10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여기 1번 10m가 바로 답이고요. 꼭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것이 요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이죠. 흡입측. 그다음에 요 배출축이 나오는데 흡입측 풍도 안의 풍속은 꼭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15m/s 이하. 배출축은 20m/s 이하라는 거. 요건 시험에 여러분이 꼭 나오니까 요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67번 가죠. 자, 67번은 여기 피난기구의 그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자, 요건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2번에 요 금속성 고정사다리 있죠? 이 금속성 고정사다리는 몇 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느냐. 요거는 4층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요게 틀린 거죠. 2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설치할 경우인데 4층 이상의 피난사다리 설치할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건 2번이 여러분이 틀린 답. 다음 68번 가죠. 자,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죠. 자, 이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요 소화전은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최대 몇 미터 이하가 되느냐. 여러분이 그 상수도 소화설비는 도로변에 많이 있어요. 자, 이 도로변에 보면 여기가 이제 지하가 되겠죠. 여기에 75mm 이상의 그 상수도가 지나갈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해요? 소화전을 양 쌍구형이죠. 요 구경은 65mm짜리 쓰죠. 그래서 요게 상수도 소화전, 요건 100mm의 소화전을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맞는다면 바로 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호칭지름 75mm 이상, 호칭경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다가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갖다 접속을 해야 되죠. 자, 소화전은 소방 자동차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에 어디 공지에다 설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소화전은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죠. 그래서 이 상수 소화용수의 이 소화전은 소방용수가 부족할 경우에 소방차에다가 물을 갖다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다음 69번 가죠. 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계단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맞죠? 병실은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네. 목욕실 설치 안 해도 되고, 냉동창고에 냉동실 안 해도 되고, 아파트는 설치를 해야 되죠. 자, 2번에 이 발전실 설치하면 안 되죠. 수술실도 마찬가지. 응급처치실 안 되고, 통신기기실 안 되고, 관람석이 없는 테니스장, 이거 설치하지 않아도 되죠. 관람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번에 냉동창고에 냉장실은 안 해도 되고, 변전실 안 해도 되고, 병실은 해야 되죠. 목욕실 안 해도 되죠. 수영장에 관람석이 있을 경우 해야 되죠. 그다음에 4번 가죠. 수술실 안 해도 되죠. 관람석이 없는 테니스장 안 해도 되고, 변전실 안 해도 되고, 발전실 안 해도 되고, 아파트는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여기서는 바로 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그 대상물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굳이 뭐 암기하기까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외 장소가 여기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 70번 가죠. 자, 아래 그 평면도를 보고 그 스프링클러 헤드의 소요 개수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지금 정방형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방형으로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 헤드의 그 헤드 간의 거리 S는 2R에 코사인 정방형은 45도죠. 다시 말해서 헤드를 갖다가 이렇게 S면 세로가 S면 가로도 S 다 거리가 같죠. 그러면 여기 정사각형이니까 이 각도는 45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는 S는 2R에 이게 수평거리죠. 요놈도 마찬가지로 수평거리. 요게 헤드의 그 방호 반경이에요. 요게
요거의 2R에 코사인 45도죠. 자, 그러면 R은 수평거리인데 문제에 주어져 있죠. 2.1m라고. 그래서 2 곱하기 2.1 곱하기 코사인 45도.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2.97m가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가로 세로가 여기 25m, 여기가 15m죠. 여기에 설치 거리, 설치 개수는 25 나누기 2.97이 되는 거고, 세로의 설치 개수, 이거는 15 나누기 2.9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로가 필요한 것이 8.42 나오는데, 헤드의 개수는 무조건 절상이에요. 반올림하는 게 아니고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올려주니까 9개가 되고, 가로는 5.05죠. 여기 둘째 자리에 소수점이 있죠. 무조건 올려주니까 6개. 그래서 가로 세로 곱하면 소요 개수죠. 그래서 가로 세로 곱하면 9, 6, 2, 54, 54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 헤드의 배치 기준에 보면은 요 수평가리 값 나오는데 이거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요 무대부하고 요 특수 가연물 1.7m 이하죠. 자, 무대부하고 요 특수 가연물 요건 1.7m 이하. 그 다음에 요 비내화 건축물 있죠. 요건 2.1m 이하. 그 다음에 내화 구조일 경우에 요건 2.5m 이하. 그 다음에 요 레크식 창고죠. 레크식 창고는 내화가 2.3이죠. 내화가 여기 2.3m 이하. 그 다음에 요 레크식 창고가 2.5m 이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파트. 요 아파트는 3.2m.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크식 창고에서 요 특수 가연물일 경우에는 높이 4m 이하마다. 그 다음에 요 기타의 장소. 여기는 높이 6m 이하마다. 요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71번 가죠. 자, 72번은 여기 작동 전압이 아니고 실제 전압이죠. 전압이 22,900V니까 고압이죠. 고압도 무슨 그 특별 고압이죠. 그래서 요 특별 고압일 경우에 요 전압이 66kV 이하일 경우에는 70cm 이상 띄워야 되죠. 최소.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 그냥 이격거리만 물어본 거예요. 사용 전압이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요건 그 작동 전압이 아니고 사용 전압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작동 전압이 아니고 이게 사용 전압이 돼야 되죠. 그러면 22,900V일 경우에 물분무 헤드 사이에 최소 이격거리. 그래서 전압이 66kV 이하일 경우에 최소 70cm 이상이죠. 그래서 최소 이격거리니까 70cm 이상.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에 여기 여러분 요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가. 가로놓기도 실기에서 가로놓기도 가끔 나오죠. 이건 전기 분야인데 여기 보시면 66초가 77이죠. 요거 반올림하면 80이죠. 여기 110 반올림하면 110 그대로, 154 반올림하면 150, 181 반올림하면 180이 되고, 여기만 조금 틀려요. 요 부분만. 220일 경우에 10을 빼서 210. 그 다음에 275에서 이건 15를 빼죠. 이건 26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물분무 소화 설비에서 차고 주차장의 요 배수 설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10cm 이상 경계탑 꼭 기억하시고요. 40m 이하마다 기름 분리 장치. 그 다음에 요
기울기 나오면 100분의 2 이상이라는 거 꼭 여러분 요건 기억을 해 놓으셔야 잘 나와요. 다음에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장소죠. 그래서 물하고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삼류연물 아니면 인류의 그 알카리 금속 과산화물이죠. 그래서 금수성 물질에는 헤드를 설치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고온의 물질이나 증류 범위가 넓어서 끌어넘칠 위험 있는 오염물. 그 다음에 운전 시 표면 온도가 요거 260도 이상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72번 가죠. 자, 72번은 여기 일반 화재, A급 화재죠. 여기에 적응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 다시 말해 적응성이 없는 소화약제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한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가스 보면 CO2는 B급 유리화재하고 전기화재 C급에만 적응성이 있고요. 요 하로는 요 A급 화재까지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로겐화합물 불활성 기체는 하론하고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산염류 3종 분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A, B, C급의 적응성이 있고, 자, 중탄산염류 요건 1종하고 2종이죠. 그래서 요 1종, 2종은 B급하고 C급만 적응성이 있는데 K급 주방 화재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산알칼리 요건 A급하고 B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고 C급은 적응성이 각각 그 물질에 따라 틀리는 거죠. 강화액 A급하고 B급, 포는 A급, B급, 그다음에 물 A급, B급이죠. 그 다음에 고체 에어로졸은 A급, B급, C급, 마른 모래 A급, B급,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A급하고 요거 B급이죠. 그 다음에 금속화재 D급에도 적응성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포소화약제는 A급하고 B급의 적응성이 있고 강화액도 A급, B급이죠. 자, 하론 A급, B급, C급의 적응성이 있죠. 자, 이산화탄소는 B급하고 C급에만 적응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급에 적응성이 없는 것은 4번 CO2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음 73번 가죠. 자, 73번 여기 학교나 공장이나 요 창고 시설에 설치하는 요 옥내 소화전 설비인데요. 요 가압 송수장치하고 요 기동장치가 겨울에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예비 펌프를 꼭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예비 펌프는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돼서 작동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죠. 자,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예비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나 요 공장 창고시설에 예비 펌프 설치 예외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가 수조를 가압 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수원의 건축물이 최상층의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이게 뭐예요? 옥상 수조 설치 예외 장소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지하층이 없는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이죠. 여기 보면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은 예외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돼요. 여기는 예비 펌프를.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경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에요. 이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학교하고 공장 창고는 겨울에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파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장소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별도로 예비 펌프를 설치하는 건데 예비 펌프마저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다음 74번 가죠. 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예요. 여기에다가 요 호소릴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상 1층하고 피난층에 있는 부분, 여긴데 개구부의 유효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몇 프로 이상이 되는 부분, 바로 이게 20%죠. 20%가 아니고 왜 15%인가요? 예, 15%죠. 20%가 아니고. 여기가 유효 면적의 바닥, 유효 개구부죠. 요 개구부. 요 개구부 유효 면적의 합계가 바닥 면적의 요게 15% 이상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요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요 부분이나 아니면 다량의 화기가 사용되는 그 부분에 바닥 면적이 해당 설비가 되어 있는 구획 바닥 면적의 이게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는 호스릴 그 분말 소화 설비 개구부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 합계의 15% 미만이 되는 부분, 이게 바로 15% 이상이 되는 부분, 지상 1층, 그다음에 피난층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기 설비는 바닥 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에는 호스릴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죠. 다음 75번 가죠. 자, 75번은 요 소화 기구의 요 능력 단위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의략시설, 그 다음에 요 공연장, 그 다음에 집회장, 그 다음에 요 관람장, 공집, 관, 그 다음에 문화재죠. 그 다음에 의료시설, 그 다음에 장례식장. 그래서 공집, 관문, 의장. 그 다음이 요게 근판, 노숙방, 그 다음에 운항, 그 다음에 관창, 공업, 공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예요. 그래서 여기 요 의략 시설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그래서 여기 공집 관문의장은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당 1단위. 그래서 여기 근린생활시설, 또 여기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운수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그리고 여기 관이 들어가면 여기 관광휴게시설, 여기 창고, 공은 공장, 업은 업무시설, 공동주택, 전시장이죠. 여기는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기타는 요건 200제곱미터당 1단위 이상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나 뭐 불연재료로 되었을 경우에는 기준 바닥 면적을 2배로 한다는 거. 꼭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로 넣기니까 1번이 여기 장례식장하고 의료시설이죠. 그러면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노유자시설. 노유자시설은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이죠. 그다음에 의락시설. 자, 의락시설일 경우에는 30제곱미터죠. 그래서 50, 100, 30. 3번이 바로 여기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여러분이 꼭 이건 암기하셔야, 실기시험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위에 보면은 건축물의 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그 다음에 벽,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여기 2배로 한다고 그랬죠.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76번 가죠. 자, 76번은 이 포소화약제 그 혼합 장치 중에서 요 압입용 펌프로 포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이 뭐냐? 이건 바로 프레저 사이드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특징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특징이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요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프레저 프로포셔널은 요 벤출이 작용하고 펌프 가압수 요 두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면 프레저 프로포셔널. 그래서 여기 라인 프로포셔널은 단지 벤출이 작용에 의해서 약재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요 놈은 요 포소화 약재 압입용 펌프 요게 바로 특징이 되는 거죠. 요런 그 특징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문제를 답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77번 가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가는 기기로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분말소화 약재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했을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다 뭐를 부착하느냐? 솔레니드 밸브, 다시 말해서 전자 개방 밸브죠. 전자 개방 밸브.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이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죠. 맞는 답은 바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 소화 약제 요 가압용 가스 용기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가압용 가스 용기 3병 이상 저장할 경우에는 2병 이상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다가 전자 개방 밸브 설치해야 되죠.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 메가파스칼 이하의 압력이 조정이 가능한 압력 조정기 설치. 그다음에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반드시 질소 아니면 CO2 둘 중에 하나 사용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78번 가죠. 자, CO2 소화약제 저장 용기에 관한 그 일반적인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자, 방호구역 내의 장소에 설치한다는데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틀린 답이네요. 단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수도 있는데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구 부근에 피하여 설치한다. 피난구 부근에 설치죠. 1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자, 온도는 40도 이하가 돼야 되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 이건 실기시험에서도 종종 출제되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또 직사광선하고 빗물 침투 우려가 없는 장소.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이 편리하도록 3cm 이상의 간격 유지. 요 CO2 저장 용기 설치 장소는 요건 실기시험에서도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죠. 다음 79번. 자, 소화용수 설비 중에서 소화 수조하고 요 저수조에 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자, 소방 자동차가 2m 이내까지 접근 가능해야 되고요. 흡수관의 투입구가 요 직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그다음에 요 놈이 원형일 경우에는 요 직경이 60cm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에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 맞는 얘기죠. 소화 수조가 요 옥상에 있을 경우에
최수구에서 압력은 0.15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틀린 거죠. 최수구 압력이 0.1이 아니고 0.15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호와 수조하고 저수조 설치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준 면적 있죠? 즉, 소와 수조하고 저수량 구하는 공식 있죠?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놔야 돼요. 이건 2차 실기시험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수원의 요 저수량 있죠? 요 놈은 연 면적을 뭘로 나눠주냐? 기준 면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 면적을 암기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7,500이고 나머지 기타는 다 12,5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계산을 해서 소수점이 나오죠. 소수점은 무조건 절상이에요. 반올림이 아니고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곱하기 20세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여러분 요건 실기시험에서도 나오니까 요 기준 면적은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흡수관 투입구하고 채수구 수인데 흡수관 투입구 보면 한 변의 길이 0.6m 이상, 직경 0.6m 이상이죠. 자, 소요 수량이 80 미만이면 1개 이상, 80세제곱 이상이면 2개 이상. 자, 채수구의 설치 수죠. 채수구 설치 기준. 자, 채수구의 그 구경은 65mm 이상의 나사 결합 금속구. 그 다음에 소요 수량하고 채수구 수인데 소요 수량이 20에서 40이면 1개, 40에서 100은 2개, 100 이상이면 3개죠. 자, 채수구 설치 위치 0.5에서 1m 이하. 그 다음에 유수의 양이 0.8 세제곱퍼 이상의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거죠. 또 여기 가압 송수장치 나오죠.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가압 송수장치 설치하는데 가압 송수장치의 그 분당 그 양수량은 저수량, 소요수량이 20에서 40이면 1100, 40에서 100일 경우에 2200, 100 이상일 경우에는 3300 이상에서 이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수조가 옥상이나 옥탑 부분에 있을 경우에 채수구의 압력은 0.15 메가파스칼 이상. 다음 80번 가죠. 자, 자동식 기동장치를 갖다가 포소화 설비예요. 요 폐쇄형 그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다가 설치할 경우에 표시 온도는 몇 도 미만을 사용해야 되냐고 79도 미만이죠. 한 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요 경계 면적은 얼마? 20제곱미터 이하로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포소화 설비의 요 자동식 기동장치 폐쇄형 헤드를 갖다가 사용할 경우에는 표시 온도 79도씨 미만 사용하고 헤드 한 개의 경계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부착면의 그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5m 이하라는 거. 이건 꼭 여러분이 가로놓기도 잘 나와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